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여당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잘 먹게 잘 살게끔 해주면 좋겠어. 그렇죠. 딱 봤을 때 대출 이자 낮춰줄게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솔깃해. 네,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낮출 건데? 그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내가 25만 원 줄게 이러면 그거 어떻게 마련해서 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관심 없었어. 그럼 주면 중간사였고 찍어뒀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됐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좋다.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민벽덕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은행법을 조금 개정하자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통과시킨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출 금리를 형성하는 게 기준금리에다가 각 은행별로 달리 부여되는 가상금리가 더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꺾기 등의 이제 우대금리가 낮춰지면서 최종 내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가상금리를 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붙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붙는 교육료라든지 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출연금 등을 아예 붙이지 말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은행이라는 건 영리기관도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영리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방금과 같이 말한 거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비용들이에요. 그런 비용들을 먼저 은행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후에 은행들의 대출 이자를 통해서 상계 처리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자를 못 받게 하면 계속 마이너스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계속 이게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익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상금리로는 더 이상 금리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우대금리를 많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1%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우대금리 폭을 확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우대금리를 해줄 테니까 더 꺾기 영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은행이야. 뭐 대출 내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상금리를 못 받아서 이거 해주면 우리가 금리 깎아줄게, 이렇게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수익 창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풍선 효과 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대출을 안 내준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진짜 필요했던 사람들은 1금융권 은행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금융권에 낮은 금리를 쓸 수도 있었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쓰면서 이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집 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법성 대출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높은 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서민한테 과연 유리한 대출인 건가? 그럼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히고 안정화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올랐죠. 네, 차주별 DSR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렇게 주담대를 틀어 막으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잡히는 듯 하더니 20년, 21년 폭등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 정책면으로 무조건 수요 억제책이 들어가기보다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상황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본 다음에 금융 정책도 건드려야지 바로 대출 일괄 틀어막아버려. 이렇게 하면 부작용밖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수요 억제책, 부동산 정책만 나오면 이전처럼 똑같이 풍선 효과만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강남 3구하고 용산만 규제 지역인데 여기 틀어막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번져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또 거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묶겠죠. 그러면 또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값도 더 오르겠다. 계속 오르는 거죠. 계속 오르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 사실은 조금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다 틀어막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 지방 끝까지 불장이 될 수도 있네. 그런데 이제 놔두면 오르지 않아도 될 곳,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마저 올라버리면 서민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상위 1%는 더 잘 살게 되고 나머지의 중산층이 없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출금리 무작정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집 사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이 집값 낮춰질 거야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 할 수 있으니. 네. 이거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 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아니요. 만약에 누구나 반포 살 수 있고, 아니면 반포 아니면 뭐 압구정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시장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안 올라갈 텐데. 지금은 너 압구정이 현대 엊그제 갔는데 내가 본 집이 그냥 100억이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야, 그 50평 그 코딱지만은 그게 100억이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닭장 같은 그 아파트.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군데로 좀 넓혀주면, 눈을 넓혀주고 수요랑 이런 거를 좀 분산시켜주면 괜찮을 텐데 일괄적으로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 다 그냥 또
똑같이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대출이 나오면 누구나 서울 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방에는 좀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면 오히려 지방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여기 전월세 시장도 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